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예상보다 파격적인 미중 합의 소식이 나와주면서 간밤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어제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인지 오늘 주가의 반응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내일의 장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0.04% 상승하면서 2608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 73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견인한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미중의 무역 합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주와 기술주 위주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그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대 쉬어가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연일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1.5% 강세 시현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혜택을 받아가던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의 투심이 위축되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2.8%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오늘 호반그룹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테마로 묶였는데요.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한진칼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HMM을 추가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5.8%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11% 넘게 올라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400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이에 합세의 기관도 오늘 560억 원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팔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은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으면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5.5% 올라줬고 또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섹터죠. 비만 치료제 오늘도 강합니다. 펩트론 13% 넘게 상승, 삼천당 제약도 8.5%, D&D 파마텍은 25% 가까이 강세 시현한 가운데 보로노이까지 7%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은 강했네요. HBM 관련주인 리노공업까지 오늘 5.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이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를 통해서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뒤이어서 나오니까요. 꼭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의 모든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유세벽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해 주신 만큼 오늘은 종목 점검 대신에 시장 점검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관세 피해주들에는 좀 훈풍이 불고 관세 무풍지대에는 역풍이 부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 주도주가 교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 마스터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시장을 총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상승세가 다소 아쉬웠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다소 약했던 이 힘이 내일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곧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변동성을 좀 보여줄 여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시장 점검을 좀 듣고 나시면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종목 점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제 4월 8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었던 시장 변동성이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다. 굉장히 그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빅스 지수, 즉 시장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여주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빅스 지수가 코로나 발발 그때 그 당시 2020년도 5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52.33을 기록을 해주면서 4월 8일 날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20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좀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아닌 공격적인 그런 투자자산 선호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다소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관세 전쟁이었어요. 트럼프 그리고 이제 중국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맞서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타임테이블을 좀 보시게 되면은 4월 19일부터 트럼프가 약하게 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도 하면서 숨통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도 여기에 지지 않고 굉장히 강대강으로 맞붙다가 결국엔 어저께 굉장히 극적으로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글로벌 증시도 함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낮추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뜨거웠고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가 18까지 좀 하락을 했다.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 상존을 했던 첫 번째 이유, 증시를 억눌렀었던 그 이유 이후에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그때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1%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 증시가 뜨겁지 못했다라는 점. 근데 좀 뒤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곧 있을 대선도 있고 여기에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공존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제는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가도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원하는 조건, 전제 조건이 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중심이 되고 있고 여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까지 같이 가세가 된다라면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주는 그런 실적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약간의 이슈를 소화해 가면서 지금 계속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25년도 강타했었던 그러니까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고 주도를 해가는 그런 섹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24년도 자료를 보게 됐었을 때는 시총 순위가 28위에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세계 단위 상승한 7위로 랭크가 되면서 이런 순위가 결국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선과 방위산업 이 섹터가 굉장히 강력했구나. 그렇다면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주도주의 섹터의 이 흐름에서 이제 체인지가 되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훈풍을 탔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인가 주도주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실적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방산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또한 마찬가지다. 근데 반도체가 이제 조금 더 확인할 이제 개울을 건널 때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건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해소가 된다라면은 저는 반도체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시장 점검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스터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변동성 지수는 내려와 있고 이 관세 우려도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단순히 시장 점검만 해보면 안 되겠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하는지는 유세병 마스터님이 저희 통신망 내에서 함께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장 점검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바로 또 종목 점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통신망에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는 다음 주 방송부터 계속해서 증명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세병 마스터님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통신망 입장해 주셔야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요. 이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또 단독으로 마스터 종목명을 공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종목명 공개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오늘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의 흐름이 있는지를 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마스터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부의 지도 키워드들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이네요. 네. 방산, 워낙 주도주였지만 요즘에는 좀 살짝 눌리고 있잖아요. 네. 이 업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오늘의 구의 지도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네. 작년부터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주위 지인분들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좀 재미를 볼 수 있겠니?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방위산업 쪽을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강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여줬는데
멈추지 않았고 네. 달리는 기관차처럼 절대 멈추지 않았던 맞아요. 그 행렬이 올해 초에도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달리고 있고 지금 살짝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불과 그 오른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살짝 눌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보이는 이 방위산업 쪽이 저는 지금 모멘텀이 끝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코 끝나진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선반영한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방위산업이 떴었던 이유가 크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K방산의 그런 강력한 장점들이 부각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가 있었었고 불과 수출을 8개국, 10개국 정도밖에 못했었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그 납품을 맞출 수 있는 납기일까지 맞출 수 있는 이 방위 산업이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궁 그리고 잠수함 이런 MRO 사업을 대변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페루에서는 K2 전차 그리고 중동에서도 FA-50 전투기와 그리고 K9 청궁 이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작은 규모의 계약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모멘텀들이 호주의 레드백도 있을 것이고 K9도 있을 것이고 동유럽에서는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서 계속 이런 방위 산업 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나 아니면 기존 강대국들에서 납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 쪽은 계속적으로 청신호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도 있을 것이고 한국항공우주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5대장이라고들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산 무기가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최신 5월 8일 날 발간이 된 건데 인도 파키스탄 분쟁 격화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 다소 소강 상태에 이루어지만 한국산 무기 반사수의 기대감이 있다. 라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신고가를 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눌렸지만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단 이쪽 지역만 있는 것이냐 인도와 파키스탄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불거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중동 지역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동유럽 지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 방산이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수주 모멘텀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보이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매출액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26년도 향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벌어왔지만 향후 26년, 27년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다라는 점. 지금 주가가 다소 높은 것 아닌가, 시총이 너무 사이즈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도 손이 나갈 수 없는 좀 손이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24년도 대비해가지고 25년도에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에는 숫자로서 증명을 해보이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약간 눌렸을 때도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현대로템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철도 산업도 하고 있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재건수혜주로서 부각도 될 수 있는데 방위 산업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매출액도 거기에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그리고 26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숫자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2배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성장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방위 산업을 우리가 지금 빼놓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방위 산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오늘 이 부의 지도를 좀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저는 작년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방위 산업 쪽이 굉장히 저가 매력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안정적인 투자 대안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세 리스크에서도 저는 다소 자유롭다라는 점을 근거로 저는 방위 산업 이쪽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안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부의 지도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방위 산업 쪽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아직 상승룸이 남아있고 굉장히 좋은 업종으로 보이는데 이 방산 쪽에서 또 종목 하나 공략해 주시겠죠? 저는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네. 종목보다 네. 저가 매수 음,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많이 떴지만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제 격투 그 라팔이라는 전투기 미국 4.5세대 전투기가 네. 그 격추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격추가 됐다라는 거는 지대공 미사일에서 그거를 쐈다라는 거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지금 말씀드릴 어. 종목에 KF-21 그 비행기 여기도 4.5세대거든요. 수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벌써 힌트를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좀 같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통신망으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올라버린 종목 말고 좀 그래도 저점에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하나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힌트를 듣고 종목명을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전략 없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이런 전략은 저희가 통신망 내에서만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임기 이후에 정말 2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살짝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스터님이 언급하셨듯이 이 저희 국내산 무기에 대해서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룸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포트에 방산주를 담지 않았다면 담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방산주 섹터, 실적까지 탄탄한 방산주 섹터,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공략 안 해보실 수 없겠죠. 저희가 전략 잡아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어서 입장하셔서 이따 나오는 마스터 종목명도 받아보시고요. 앞으로의 올라갈 이 방산 섹터에서의 종목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오늘도 키워드를 되게 직관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름 짓는 거를 제가 사실은 잘 못합니다. 삼행시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아, 네. 말로 웃기는 것도 잘 못합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몸으로 하는 개그는 자신이 있는데 네. 근데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님께서 뭐 이거를 궁금해하셔서 과연 그런 것보다도 저는 빠르게 알려드리고 같이 수익을 보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는 섹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위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산업에서 조선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 지금이 아니고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그 섹터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방송 이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조선 수주 점유율을 봤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55%의 그 비율을 차지를 해주면서 계약을 잘 체결을 해냈다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공장이 그 거기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을 것 같다. 거기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소, 그러니까 외주, 위탁 생산 이런 것들로 활로를 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이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을 해내야 되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슈 뉴스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직도 남아있는 볼륨이 너무 많은 게, 미국에서는 MRO 협력을 하고 있고 그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는 LPGC라는 이 대형 선박의 2척, 그리고 아시아에서 컨테이너선 6척, 아프리카에서는 LPG 운반선이 2척, 이런 수주 기대감들이 아직 입찰 중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여기에서 머무를 조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의 조선 업체들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올라왔었던 주가들이 실적으로서 증명을 정말로 해 보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피크아웃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를 해줬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확실한 섹터를 조선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들께서는 벌써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슈였지만 쉽사리 접근을 못했던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그 이슈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라고 했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기에 지금 이 방송에서 조선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실적 비교를 좀 해봤을 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4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 숫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436%,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63%, 그리고 이제 밑으로 뭐 쭉 내렸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89%,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키웠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그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었을 때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그 볼륨을 크게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역대 최고가에 근접을 했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선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주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 큰 선박, 정말 돈이 되는 이런 선박들의 수주를 따내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강자였었습니다. 그 위치를 지금 굉장히 확고히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재증명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높다라는 측면보다는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의 이 잠재력, 그 가능성에 대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라고 지금 당장 조선주를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눌림목이 왔었을 때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런 기회들이 불과 한 달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같이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듣던 중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K조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와주려고 하는데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매기가 뒤바뀔 만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는 바뀌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은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스터님께서 이 조선주 아직도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수주의 기대감도 있다. 그러니
공략해보자, 포트에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K조선주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노려봐야 할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통신망 내에서 다 짚어드립니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잖아요. 그렇게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가 통신망 내에서 유세병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K조선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렇게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산업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뭘지 또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강했잖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시총상위의 바이오주들 강하게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주들도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담아도 되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 음. 그 다음이 저는 반도체라고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종목 그 섹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하이 리스크를 좀 축소를 해보고자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이제 어저께죠. 이제 어제 약가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유럽 약가는 굉장히 좀 싼 데 비해서 미국이 약가는 3배나 비싸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제약사의 압박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어제 PBM 업체, 즉 CVS 헬스나 아니면은 시그나그룹 이렇게 좀 약간 급락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지금 모더나라던가 암젠이라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이런 그 제약바이오 미국 내에 날고긴다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약물, 처방약 관리급여 서비스 업체들 작년부터 트럼프는 이 회사들을 원래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눌러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눌렸는데 향후 PBM 업체들을 압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큰 타격이 없어 보이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관세 이슈가 아닌 약가 인상 있을 테지만 생각보다 이 강도가 약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좋은 흐름들이 오늘 그 시장에서 펼쳐졌었는데 트럼프 약가 인하 압박이라는 그렇지만 한국 제약바이오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오늘 시장을 참여하신 참여자분들이라면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저는 이제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이 단면만을 보고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반대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 여기 방송에서는 좋은 얘기들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처방약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3배 이상 높다라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0일 내에 새로운 약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미국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피해가 없다라는 이 다음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날랐었던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했었던 치료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 치료제였어요. 주사제 제도 있고 경구용 치료제도 있는데 경구제 플랫폼 기업의 호재 오늘 굉장히 상한가 부근을 터치했던 종목이 있을 겁니다.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완전 회피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완화 효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왜 주사제보다는 경구제 제형 변경 전략이 유효하냐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식 MFN 룰 그리고 약가 통제 적용이 지연이 될 수 있고 제외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한다라는 점들이 좀 더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NDA로 IRA 협상 유예 기간을 초기화를 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환자 접근성 자체 강화로 정책 압력을 또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 차별화 및 가격 방어 전략으로 좀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점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소화를 해내면서 오늘 굉장히 뜨거운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살펴봤었을 때 결국에는 그 행정명령이 좀 약했었고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약간은 힘을 많이 발휘를 못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오늘도 주가는 아주 그 강하지는 못했고 그저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약가이나 행정명령의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당사 대응 전략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아니면은 경구용 관련해 삼청당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좀 들어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공략해보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특히나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트럼프가 약가 인하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 이 비만치료제 섹터가 유독 좀 강한 이유가 경구제로 제형 변경 전략을 쓰게 되면 여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섹터 중에서도 저희가 또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는 저희 마스터님이 통신망에서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또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마스터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분 리스크는 낮추고 하이 리턴 나올 수 있는 업종인 거겠죠?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또 키워드가 직관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세 개 다 정말 중요했는데 오늘 그럼 마스터 종목은 어디서 나오나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찾았고 네. 아무래도 방위산업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좀 제대로 들어오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좀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봤었고 그리고 IR에 지금 4번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만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었는데 지금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까 하다가 저는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첫 방송에서 좀 임하려고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유일 3세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 뭐 구글에서 구글 벤처 설립자 빌 마리스가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만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기능성 유산균, 파이토바이옴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액의 한 90% 가까이를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1, 2, 3세대 기술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실적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실적으로서도 좀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데 그 실적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가동률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앞으로 가이던스는 예견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풀가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동사에
공장이 계속적으로 풀가동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위탁 생산 공장을 좀 맡겨놨더니 거기도 지금 풀가동 중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생산 물량이 수요보다 많다. 수요가 생산 물량보다 많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우리나라 자생을 하는 것이 아닌 나아가서 글로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홍콩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시작이 됐다. 올해부터.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해외 매출까지 올라오고 영업이익까지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 회사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종시에 신공장을 작년부터 건설을 했는데 지금 5월이죠.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완공 예정이면은 또 이게 가동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공장이 신공장이 오픈을 하니 그렇다라면 추가 공급 관련해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글로벌리하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발판은 마련이 됐다. 기술력도 보유했는데 그 발판을 마련했고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 차트잖아요. 그러면은 20년도 7억밖에 안 됐었던 이 매출액이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는 53억 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150억 원으로 3배 이상 거의 점프를 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축소를 확연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거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은 영업이익률이 결국에는 좋아지느냐를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여기 밑에 있는데 마이너스 220%에서 지금 마이너스 50%로 축소가 됐다. 그럼 25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2분기, 3분기 때 이 시점에는 정말로 흑자 전환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지금 여기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공략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반등 시그널이 나와준 만큼 여러분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종목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마스터님이 또 자신감 있게 공략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바이오 유통의 숨은 강자입니다. 여러분, 국내 유일이란 단어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가 또 공급을 뛰어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글로벌 수출 신호탄까지 쏘아 올리면 점점 판을 확장해갈 만한 성장 가능성이 정말 다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잠시 후에 통신망 내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차트를 정말 간단하게 힌트 살짝만 주시고 바로 저한테 넘겨주시죠.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좀 스킵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주봉으로 먼저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시장이 많이 눌렸고 제약바이오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렸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눌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눌리는 와중에 눌리지 않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 충분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종목명 오픈됐습니다. 이 종목명으로 여러분 수익률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 내용 또 체크해보고요. 히든 종목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주목해주시죠.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100억 마스터 플랜에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할 그럴 기술적 분석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던가 일목균형표라던가 이런 모든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그것을 저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이런 그 스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지지 그리고 저항 요거를 봤었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파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돌파 시점에는 굉장히 강력한 슈팅 파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지랑 저항을 봤었을 때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침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장 그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의 힘겨루기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이력이다,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념 설명보다는 결국에는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여기가 지지랑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지금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주봉으로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지가 어디고 저항이 어디일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그 시간 관계상 좀 가까운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 저점이었었죠. 2,400포인트가 무너질 듯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살짝 밑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잘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4월 8일 이때 굉장히 쇼크가 있었지만 언더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결국에는 잡아줬고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저는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지지 포인트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깝게 이제 2,650포인트 부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맛보기 강의 함께 해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유세병 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